So we have confirmation that SpaceX and xAI will be combining, still heading for that IPO later this year, which could be a mega IPO. And Elon Musk has plans to take the AI trade into orbit. Particularly the strength coming through on the Kospi in South Korea. That 우주에 나가서 뭘 해야지라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 미래에 그런 게 오면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뭘 대신한다.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거에 대한 아이콘 같은 두 가지 산업 분야거든요. OpenAI is setting its sights on a blockbuster $500 billion valuation. $500 billion.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컴퓨터를, 반도체를 사가지고 더 많은 용량의 자료를 학습시키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There is this video arms race. 그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열한 좀 경쟁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Just last week, they announced nearly $1 trillion in fresh spending commitments.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50개를 깔아놔야지 감당할 수 있는 전기를 사기업 한 군데서 사용할 정도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Energy is the true currency. So I think that probably we won't have money, and probably we'll just have energy, power generation as the de facto currency.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우주 업계를 거의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What is the benefit to Musk to putting these two businesses together? What's the objective here? I mean, look, OpenAI is not for sale. The OpenAI mission is not for sale. 근데 왜 하필 딱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는 걸까요? Mr. Elon Musk. He obviously is a competitor. 이 상장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액수의 현금이 흘러 들어올 거거든요. Let's fold in Tesla as well. Why not? Why don't we just fold the whole thing into Tesla? 결국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하고 스페이스X의 IPO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이 분을 고리로 해갖고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Is it just the hype becomes real? 이 기대처럼 다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시기에 접어야 들게 되면. What do you see as sort of this final event for these companies to really pull the trigger?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옵니다. 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괴짜 혁신가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는 걸까요? 화성에 가겠다던 스페이스X, 인류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던 오픈 AI. 약속이라도 한 듯 올해 상장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 도합 3,000조 원 이상, 2026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말했던 인류의 꿈은 시장의 언어로 증명돼야 할 텐데요. 스페이스X, 오픈 AI, 3,000조 IPO, 개미들은 뭘 떠안나? 기술의 미래를 상상력과 팩트로 동시에 풀어내는 SF 작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스페이스X, 오픈 AI, 여기에 클로드의 엔트로피까지 최근 상장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화려한 상장 이벤트를 두고 인류의 축제가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을 위한 레드카펫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레드카펫이 끝난 뒤에 고스란히 큰 부담만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IPO라는 게 항상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주식이 계속 잘 팔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역시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이 생기지만,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오히려 이제 반대로 또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너무 잘 돼도 걱정이고, 네. 그렇다고 너무 안 되면 이게 IPO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특히나 기대가 큰 IPO일수록 이런 걱정이 항상 따라 나오기 마련이죠. 네. 근래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네. 우리가 미래다라고 하면 흔히 보여주는 게 미래 SF라면 우주에 나가서 뭘 해야지라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 미래에 그런 게 오면 로봇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뭘 대신한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라는 거에 대한 아이콘 같은 두 가지 산업 분야거든요. 근데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단편적으로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IPO를 하면은
그 기업만 돈을 벌고 일반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죠. 네, 특히 이제 뭐 과거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나 이렇게 IPO를 크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 자체가 투자에 호의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IPO가 제일 크게 주식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는 들어가면 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입수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호경기가 돌아오면서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면 오히려 이제 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또 세계 경제 상황이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우주 산업 전부가 다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면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간다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IPO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작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 스페이스X의 IPO는 아주 장기 과제라고 말을 했고 I think we won't take SpaceX public for quite a long time. And what I've said is when we're doing regular flights to Mars, that might be a good time to go public. 또 오픈 AI는 비영리로 출발을 해서 AGI는 인류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미션을 걸면서 이렇게 영리 쪽으로는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Sam, of course, the headlines right now, Elon Musk making a bid Apparently. for OpenAI. Your response, you're turning him down for $97 billion. I mean, look, OpenAI is not for sale. The OpenAI mission i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근데 왜 2026년 지금 이 두 공룡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 이제 상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겉보기에는 두 회사가 공교롭게 이렇게 발을 디밀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점만 놓고 봐도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창립된 게 한 2010년대 중반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창립된 회사예요. 말하자면 이제 20년 동안 그 업력을 쌓아오면서 경험을 쭉 축적해가지고 회사가 뿌리가 든든하게 내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쪽으로 스페이스X는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들이 움직이는 모습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 공대생의 꿈은 로켓, 일본 공대생의 꿈은 로봇, 한국 공대생의 꿈은 의전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로켓,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미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아이템이었는데 로켓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오래 묵은 사례입니다. 근데 왜 하필 딱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주 업계를 거의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나 작년에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뭐 세계에서 우주 쪽에 돈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우주로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경쟁사에서 우주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긴 했는데 What we found also was two other leaks in Port Manifold 1, and that leak was a little larger than the ones we had seen before. We ended up losing a total of 5 thrusters. NASA has decided that Butch and Sonny will return with Crew 9 next February. Starliner will return uncrewed. 한 1, 2주 정도 임무를 수행하려고 갔던 우주인 2명이 1, 2주 묵은 일정이 무한정 길어져가지고 몇 달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스페이스X에서 보낸 우주선으로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뭐 옛날 유행어처럼 스타일을 구기게 된 거죠. 그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는 실제로 뭐 양적으로도 작년에 전 세계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했던 게 뭐 300회가 좀 넘는다. 310회, 20회, 30회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160회 이상의 우주 로켓 발사가 스페이스X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립한 지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스타트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 공개하는 그 흐름대로 좀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뒤집어 생각을 하면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열한 좀 경쟁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열한 경쟁이 빠져 있어서 그만큼 시장이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기업 공개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강한 좀 성장의 의지 이런 거와 함께 좀 공개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큰 아이템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의 배경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문제도 있겠고 뭐 데이터 센터 구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IPO를 통해서 응급 수요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픈 AI가 처음에 이 챗봇 형태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재밌는 정보를 알려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지브리 스타일로 자기 그 프로필 사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시대로 화제가 모으던 때가 불과 뭐 1년 전, 2년 전에 그런 때였는데 네. 지금은 오픈 AI의 제품보다도 그걸 더 잘해준다. 우리는 그거를 더 잘해주면서 싼 값에 하게 해준다. 우리는 무료로 더 많이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경쟁되는 걸 국가대표 AI를 만들겠다 이런 경쟁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이거든요. 네. 간단하게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를 돌려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젠슨 황 회장님이 하시는 그 GPU라는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서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상식처럼 되어버렸죠. 맞아요. 이런 게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에 되게 기술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상식이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장비를 컴퓨터를 반도체를 사가지고 더 많은 용량의 자료를 학습시키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전략이 통하는 시대로 갔다.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재를 우리가 다 데려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저커버그 회장님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뭐 돈을 1,000억을 연봉으로 제시했다더라. 달러였기 때문에 한 1,400억 원쯤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릴 만큼 인재 싸움도 격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돈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echnology faces rising costs. Building these data centers just got considerably more expensive. It is very difficult to immediately decouple. 오픈 AI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2030년대 초 정도 경에 자기네 회사에서 돌리는 그 수많은 컴퓨터들, 그 반도체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250기가와트치를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1기가와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흔히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낼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50개를 깔아놔야지 감당할 수 있는 전기를 사기업 한 군데서 사용할 정도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뭐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요 과도한 기대가 섞여 있는지는 뭐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언론에 돌아다닐 정도거든요. 네. 자, 상장은 이 단순히 주식을 파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돈의 크기와 방향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는 벌써부터 국내 증시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죠. 이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은 이 머스크의 유니버스를 얼마만큼 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머스크 회장님이 정말 어디로 가실지 무슨 생각을 하실지 참 아시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X의 이 상장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액수의 현금이 흘러 들어올 거거든요. 그 정도의 현금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지금 좀 과제로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다.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손이 닿을 만한, 제일 손을 먼저 뻗칠 만한 부분은 역시 로봇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 회장님 되게 야심차게 뭐 옵티머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도 많고 로봇이 이렇게 개발되면 인공지능과의 관련성도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로봇을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로봇이 많이 생산되면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하시는 뭐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로켓을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로봇을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도 좋죠.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하시는 뭐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휘청휘청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곧 화폐다 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Energy is the true currency. So I think that probably we won't have money and probably we'll just have energy, power generation as the de facto currency.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가 좀 이제 부족해서 달나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에너지, 태양광을 내가 쓰겠다. 네.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상장을 시키겠다는. 태양광 쪽이나 에너지 산업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다른 산업을 떠받치는 그런 산업에 더 많이 어떤 투자를 이어나갈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스타링크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스페이스X가 오히려 전체의 큰 덩어리가 상장한 것보단 분사해서 스타링크가 따로 이제. 스타링크도 참 묘한 산업군입니다. 네. 이게 축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스크 매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지금 우주 인터넷 사업을 좀 안정적인 기반 위에다 올려놓은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성장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크게도 볼 수 있는 게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주에 지구를 뺑 둘러싸면서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 뭐 남극에도 저 뭐 아프리카 남 끝단이나 남아메리카 끝단에도 이미 다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더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도 네. 있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리병 속 벼룩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뚜껑이 부딪히면서 계속 뛰어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높이 이상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좀 학습을 하면서 나중엔 뚜껑을 열어줘도 여전히 딱 그 높이까지만 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비상장 시절에는 상상력만으로 버티던 기업들이 이 상장이라는 현실의 병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성장의 점프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굉장히 좀 우아한 비유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좀 괜찮았나요? 아주 이번에? 우아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IPO 전후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뭐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네. 이 상장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기술을 더 잘 개발하기 맞아요.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투자하면서 하시던 뭐 CEO, CTO 이런 분들이 상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단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진짜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각이 바뀌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심할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쟁이 워낙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쟁이 워낙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지 오히려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인공지능판이 과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해서 보여주는 그 회사의 성과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비해서 너무 낮으면 이 인공지능 판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사실은 인공지능 거품론 말씀하시던 분들은 약간 기다리고 있기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300년 전으로 한번 점프를 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20년 영국에서 국가부채와 얽힌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대가 실체를 압도하자 주가는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가 결국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품 사건 중에 하나, 바로 남해회사. 그 시절에는 남해회사 열풍에 편승해서 뭐 납에서 은을 뽑아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블 회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일들을 좀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AI, 휴머노이드 열풍에도 혹시 이런 연금술 같은 좀 환상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이게 결국 다 버블론이랑 얽혀져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제 과거에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비슷하게 많이들 언급을 하는 게 2000년대 초에, 21세기 초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When you're on top of that wave and you're surfing, you got to ride it to the end, and that's what you're on right now. It's just that you are shaping a completely new universe. That is probably one of the biggest socioeconomic changes that's ever hit the planet. A couple of other companies to keep an eye on this morning. We've got an alliance to tell you about in the drugstore internet space. Rite Aid is going to own 25.3% of drugstore.com.
지금 분위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스타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이것도 뭐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 이거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기업 네. 때문에 좀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나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투자를 했던 시기가 195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70년대 컴퓨터 수준으로 전혀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요 시기에 인공지능 열풍이 한번 팍 죽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 90년대 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가 인공지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너무 지나치게 기대만 많이 부풀리는 그런 거를 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까 봐 말을 살짝 바꿔서 머신 러닝을 한다. 기계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뭐 인사이트를 추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말도 다 듣고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최대한 안 쓰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일들,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기가 한번 그런 고난의 시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This is Watson. Same category, 1600. Answer, very double. 77,147. 그게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인공지능의 열풍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온 이 열기가 다시 제2의 인공지능 겨울처럼 한번 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남의 회사 거품처럼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어떤 특정한 회사가 어떤 특정한 분야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거품이 터지고 손해를 보는 뭐 이런 사건들이 뭐 일부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또 뭐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겠죠. 네. 과학의 언어를 빌린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환상적인 이런 생각들은 어떤 패턴으로 좀 혹시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좀 그 뭐랄까요 그런 전형적인 흐름을 좀 따라온 그런 기색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시작될 때는 뭐 소위 뭐 비저너리 뭐 이런 말 사용하죠. 학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는 그런 거물급 학자들이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 미래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품고 기대가 있으니까 뭐 젊은 학자들 그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사람들이 열심히 그 분야를 연구를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아 이게 돈을 버는 단계, 실용화가 되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도 있고 이게 기대처럼 다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죠.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옵니다. 네. 초대형 IPO가 나오면 유동성만 보면 이쪽으로 다 돈이 몰리게 되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보다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보다는 이러면 함부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플러스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를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산에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주식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생기면 IPO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런 투자를 촉진하는 전체적인 덩어리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해 보는 거죠. 뭐 무조건 유동성을 장식하는 마이너스로만 나타난다라고 보기에는 이런 두 개의 기업의 이런 IPO 정도를 소화해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되네요. One sec. Marguerite, bring up the chart. There it is. Okay, so OpenAI at a $500 billion valuation, SpaceX number 2. Because OpenAI's story is driving US equities to fresh highs. That's what's extraordinary. The company remains unprofitable, and at the moment, revenues tiny in comparison to, say, a Netflix, which is also worth about $500 billion.
그리고 사실 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받는 밸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미래 성장을 너무 앞당겨 쓴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혁신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일지 아니면 시간을 좀 빌려 쓰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경쟁자가 워낙에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프리미엄을 높게 생각하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기술적인 운명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는 일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정말 초대형 우주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로켓을 지금 우주에 띄워 올리는 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달나라에 갈 때, 아폴로 11호 같은 로켓이 달나라에 갈 때 사용했던 로켓이 세턴 5, 세턴 5형이라는 로켓이었고, 그 로켓을 띄울 때 정말 미국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투자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을 거기다 쏟아 넣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69년에 발사된 그 로켓보다 69년이면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이 탄 로켓 중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스타쉽은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이 타면 그것보다 한참 큰 로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엄청난 로켓을 만드는데 이렇게 무한정 돈을 투자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기술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예상한 비용과 시간 안에 될 건가, 된다고 해도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달라지는 영역이거든요. 전망이 좋을 만한 충분한 수익이 보이면서 미래에도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이 꾸준하게 날 거다라는 것까지 보장이 될 때 전체적인 그림이 예쁘게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뭐 이런 경쟁자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거기에서 이 뭐 성공적인 IPO, 수익이 충분히 창출될 만한 그런 투자, 뭐 이런 것들의 이 뭐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이 앞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300년 전에 남의 회사 버블에서 큰 손실을 본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 2026년 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의 기업 공개에 열광하는 투자자분들께 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뉴턴도 사실은 일단 한번 투자했다가 굉장히 수익을 봤다가, 근데 너무 일찍 팔았는데 딴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나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완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짜 2에서 이제 돈 잃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법과 이제 비슷한 그런 수법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말을 쓰면 드립니다만 쉽지는 않은 게, 뉴턴이 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좀 답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작 뉴턴 시대에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죠. 남해 회사, 그때 남해라는 게 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남쪽 바다 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미지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 동경만으로 엄청난 돈이 투자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바탕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턴 선생님은 본인이 돈을 크게 잃으셨기 때문에 광기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뭐 돈을 벌 거를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보도 너무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미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투자를 이미 몇 년 전부터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관련돼 있는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ETF에 들어가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좀 잘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네. 이제 참 이것도 좀 뭐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부담 없이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자동차 회사 여기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하고 스페이스X의 IPO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이 분을 고리로 해갖고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투자를 생각하실 때 뭐 당연히 한국 투자분들 제가 이 말씀 안 해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예, 그것도 뭐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볼 괜찮은 만한 문제인 것 전략이었다.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X, 오픈 AI, 또 엔트로피까지 수천조 원의 기대가 상장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꿈은 환호가 되고 환호는 곧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늘 구조와 책임 그리고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일 텐데요. 남들이 환호하는 레드카펫에 올라타기 전에 그 뒤에 남을 청구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투자자의 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의 미래를 상상력과 팩트로 동시에 해석해 주신 SF 작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